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뎁 개발이사 최성모입니다. 네,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는 온 오프라인 연계 메타버스 부제로 MZ세대 디지털 접점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가상 세계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모호하고 흐릿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분리된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경험이 점차 긴밀히 연결된 혼합 세계, 그리고 일상의 활동이 대부분인 가상 세계에서 구현되고 현실을 대체를 시작하는 대체 세계. 그 이후로는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에 머무는 시간과 중요도가 증가하는 가상 혼합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로는 MZ 세대의 분포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성세대들이 누리는 메타버스 공간은 사실 아직까지는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중요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는 점차 더 분포 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발표 주제는 파트 1은 현실 세계, 가상 세계의 연계, 두 번째 MZ 세대의 디지털 접점, 세 번째로 가상 세계의 중심이 되는 NFT, 네 번째로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들을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연계입니다. 네, 게임을 토대로 성장한 메타버스는 다양한 산업의 연계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네, 게임이 메타버스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딱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MMORPG를 통해서 미션, 아바타 생성, 그리고 협동 이런 모드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MZ 세대들이 동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경 이미지로 보이는 거는 저희가 로블록스에 구현한 플레이드 랜드라는 가상 세계입니다. 이 플레이드 랜드에는 다양한 IP들을 활용해서 민꼬 스쿨이라는 학교 컨텐츠도 있고 맘스터치 그리고 하이드앤식 게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IP들이 계속 접목을 시키고 있는 하나의 메타버스 가상 세계인데요. 이러한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점차 더 다른 IP를 확보함으로써 더 확장이 커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포트나이트의 파티 로얄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 안에서 게임으로서 유저 대 유저의 파이트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저가 단지 채팅을 통해서 유저들과의 소통을 이루고 그 안에서 다양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래비스 스코트 빌 라스 엑스 콘서트는 단지 게임 플랫폼에서 게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의 콘서트로 인해서 아티스트도 수익을 보고 그 콘서트에서 유저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음악을 즐기고 춤을 추고 하는 새로운 혼합 세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페토 로블록스 플랫폼에 구찌 컬렉션 샵이 오픈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단지 새로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혼합이 이루어진 하나의 플랫폼 컨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기 힘든 구찌 컬렉션 가방 같은 거를 가상 세계의 플랫폼 샵에서 구매를 하고 착용을 하고 다른 유저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거는 새로운 가상 세계의 콘텐츠로도 풀 수 있지만은 유저가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저희가 제페토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티셔츠인데요. 저희는 마이키 프렌즈라는 IP가 있고 그런 IP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슈퍼트리 플랫폼 마이키 프렌즈 구두는 제페토에 판매한 그날 약 300컬레 이상을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의상 디자이너가 만든 구두가 하루 만에 그렇게 판매가 가능한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저가 만든 그런 가상 세계 그리고 플랫폼화된 디자인이 가상 세계에서 다른 유저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구두 같은 디자인을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점차 메타버스 세계에 더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민코 IP를 확보해서 로블록스 내에 의상 같은 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되게 낮지만은 유저들은 이런 아이템을 사는 거에 더 혹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뽐내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와 개성을 부여하여서 제휴를 통한 서비스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 콘텐츠를 더 증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현재는 10대, 20대 중심의 홍보 소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엔터테인먼트나 교육,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IP들이 확보되면은 점차 플랫폼화되고 플랫폼화된 것에서 콘텐츠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MZ세대 디지털 접점인데요. 네, 밀레니얼과 Z세대의 키워드는 컨슈머입니다. 단지 자신이 소비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 소비의 목적은 재미와 희소의 가치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떤 컨텐츠든 구매 욕구가 가장 크고요. 한 예로 NFT 아트 컬렉션들이 단 5시간 만에 판매가 되고 품절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MZ세대는 단지 재미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희소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MZ세대 디지털 접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쉽게 접근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작의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기성세대는 각각의 분야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을 했다고 보면은 지금의 MZ세대는 자기만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이 아닌 자신만의 아트를 만들어서 NFT화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게임 콘텐츠든 아니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든 가상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며 그거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MZ세대들의 가장 큰 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현재 이미지는 로블록스 페이지인데요. 로블록스에서 10대들이 만든 콘텐츠의 양이 약 5천만 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단지 만들어서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만의 친구들, 각각의 유저의 친구들을 그 플레이스에 초대를 해서 같이 그 콘텐츠를 즐기는 거죠.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서 비디오 게임 하자.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친구들과 소통을 했다라면은 현재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소개하고 즐기고 또한 그 안에서 수익, 친구들이 체류한 그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이러한 컨텐츠 플랫폼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인데요.
지금 MZ 세대들은 뭐 민초단,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모임, 민초단.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얼주가. 요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연대를 계속 강화하면서 예, 그런 사회성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 강화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생성하게 되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뭐 플레이드 앱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레이드 그룹이 있고,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을 만든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소개한 이유는요. 유저들끼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 그룹은 작가도 있을 거고요, 디자이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영상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아닌 유저들과 유저들이 서로 모임을 결성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컨텐츠의 힘이 사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회사에서 만드는 컨텐츠보다 더 좋은 컨텐츠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소통을 통해서 만든 컨텐츠는 그만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룹이 생성이 단지 몇 그룹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 개의 그룹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덱 그룹에 있는 유저가 센츄리 맥커웨라는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고, 단지 한 그룹이 아닌 다양한 그룹에 소속돼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MZ 세대만의 점유물인가? 사실 아직까지 저도 좀 아쉽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콘텐츠,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고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20대 MZ 세대들의 가장 메타버스를 즐기고 있고, 기성세대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제 접목을 시키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실증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나오는 유저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접근성이 강화된 콘텐츠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 시대가 뭐 지금 단기간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랜드를 오픈하고 나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활성화 수, 그러니까 동시 접속사죠. 그거랑 뭐 즐겨찾기 수, 그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제가 본 글인데 랜드를 오픈하고 그 랜드 안에서 민꼬스쿨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학교 콘텐츠, 교육용 비슷한 콘텐츠인데요. 거기서 아버지와 딸이 만난 그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그 랜드 오픈 기념으로 NFT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NFT를 얻기 위해서 왔고, 딸은 학교 콘텐츠라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보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사례인데요. 그 안에서 채팅으로 아버지에게 아빠 왜 회사에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약간의 에피소드, 그런 재미가 저에게는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러한 콘텐츠들은 사실 가상세계의 중심에는 NFT가 없으면 힘듭니다. 저희는 블레이드앱은 블록체인 회사로서 마켓플레이스, 다양한 NFT를 거래하고 민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러한 가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논펀치 토큰 NFT, 대체 유일성 자산, 디지털 자산이 소유성이 증명되는 NFT가 이루어야지만 가상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크립토 바우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국가적, 서비스적으로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콘텐츠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노믹스, 메타버스와 다양한 이코노미의 연계를 통해서 실물 경제가 융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NFT를 통해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플레이랜드 메타버스와, 그리고 저희가 멀티호밍 서비스, 외부에는 P2E, 플레이 투 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네, 신강 안개 서비스, 그리고 가상 주소, 가상 지도 서비스, 네, 지오 도메인 이런 NFT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활용 사례에서 좀 더 보자면은 저희는 2019년도에 크립토 도저, 크립토 버드라는 네, 게임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라고 보고 있는 게임이고요. NFT를 활용해서 다른 하나의 게임에서 얻은 NFT가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되고 또 다른 컨텐츠의 NFT로 활용될 수 있는 네, NFT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벌처어드레스, 아까 보셨던 지오도메인과 같은 가상주소 서비스를 NFT를 통해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 제작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호밍 신과 함께 서비스인데요. 아이템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NFT를 민팅해 놓고 그 NFT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자산으로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네, 서비스입니다.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닌 게임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더 강화된 컨텐츠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도저 트레저스. 이것도 2019년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스타 때 테스트로 서비스한 건데요. 메타버스의 한 가지 축인 증강현실 AR 서비스로 제작했던 컨텐츠입니다. 포켓몬고 서비스랑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캐저 헌터, 뭐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템 또한 저희 NFT 기술을 써서 NFT 아이템을 얻는 걸로 네,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활용 사례인데요. 플레이랜드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신 이미지 민꼬 IP, 유명 유튜버 IP인데요. 민꼬 스쿨 IP를 통해서 새로운 재미있는 학교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이 안에서 간단한 수업과 간단한 미니게임 네, 이런 콘텐츠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저희만 만드는 것이 아닌 저희는 하나의 허브,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하나의 NFT 허브 역할을 하고 일반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버랜드입니다. 삼성물산의 에버랜드와 동일한 네, 테마파크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티 익스프레션 그리고 뭐 슈팅 워터 편 반딧불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현실 세계와 유사한 콘텐츠지만은 또 가상 세계만의 좀 독특한 콘텐츠를 네, 지금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맘스터치 그리고 뭐 수채성 컴퍼니 다양한 엔터 교육 금융 다양한 콘텐츠 IP들을 저희 랜드에 추가로 확장하고 있고요. 네, IPX와도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네,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JDB 엔터테인먼트인데요. JDB는 뭐 박나래, 김준호 등 다양한 유명 코미디언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함께하는 뭐 NFT 사인회 그리고 뭐 김준호와 즐기는 게임 콘텐츠, 뭐 좀비 게임, 뭐 다양한 게임들을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자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계, MZ 세대의 디지털 접점, 그리고 가상 세계의 중심이 되는 NFT,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가장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한대의 생활 반경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실 세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도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가상 세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도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증강현실을 통해 네, 활성화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회사만이 아닌 개인 창작자들이 이루어진 가장 큰 좀 더 넓혀가는 메타버스의 네, 메타버스 세계가 되는 것이 저의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NFT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네, 변화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